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와우 장룡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장룡의 뭔가 범상치 않은 시작 부분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우리 마무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와우 장룡은 무당파의 장문 리무바이가 자신과 함께 강호에서 숱한 싸움판의 한복판을 통과해온 청명검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손에서 놓아버리기로 결심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무협물에는 복음에 둘러싼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막상 와우장룡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면 정작 청명검은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 정도이고요. 실제로는 이 영화의 앞부분에서 대수롭지 않게 흘러나온 이야기가 영화 전체에 범상치 않은 격조를 부여하죠. 득도를 향한 정진을 목표로 해관 수행 중이었던 리무바이가 돌연히 수행을 중단하고 무당산에서 나와 속세에서 표국 총수로서 분주한 삶의 수련을 찾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리무바이는 수련에게 자신이 아끼던 복음 청명검이 그동안 헛되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으니 이 검을 북경에 있는 무당파의 후원자 패대인에게 보내버리고 자신은 하산하겠노라는 결심을 수련에게 전합니다. 리무바이의 뜻밖의 결심에 놀란 수련에게 그는 해관 수행 중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죠. 해관 수행을 통해 무공의 절대 경지를 참고하던 리무바이가 온통 눈부신 빛에 둘러싸여 시공이 사라지고 무아가 증득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깨달음의 그 경계를 넘으려는 바로 그 순간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힌 리무바이는 폐관 수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예,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영화의 시작 부분, 리무바이가 수련에게 청명검을 건네면서 슬쩍 언급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배경은 북경 패대인의 집으로 옮겨지면서 청명검과 벽화놀이를 둘러싼 한바탕 곡절로 영화는 전개될 것이겠고요. 자, 그렇다면 리무바이가 폐관 수행 중에 경험한 그 경계의 성격은 무엇이었을까요? 득도와 청명검을 모두 놓아버리고 세속으로 내려가겠노라고 리무바이를 결심시킨 그 슬픔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슬픔은 영화 마지막 리무바이의 죽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터인데요. 교룡을 구하려다 벽화놀이의 독침에 중독된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리무바이는 이제 한 움큼 남은 진기를 해탈 득도의 경지로 고양시키지 않고요. 수련에게 언제나 당신을 사랑해 왔다는 말을 하는데 씁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련에게 입을 맞추고 리무바이는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리무바이는 절대 고요의 경지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의도적으로 소란함의 세계로 내려온 겁니다. 나의 조심스러운 생각에 리무바이가 경험했을 슬픔은 절대 고요의 경지를 본 사람이 그 경지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품은 소란하면서도 동시에 고요한 마음입니다. 전체적으로 와우 장룡은 무협 영화의 전통에서도 손색 없는 기술적 완성도를 과시합니다. 표국이나 객잔의 분위기라든지
건법이나 경공술의 내외공에서도 무협세계의 감수성에 크게 거스르지 않죠. 특히 리무바이와 교룡이 겨루는 대나무 장면의 영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장르로서 무협 영화의 역사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연출 중 하나로 손꼽힐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도 이 영화의 연기적 지점은 무술 장면이 아닙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죽음을 마주하고 운기조식으로 숨을 고르다 결국 그 숨을 거두기까지 리무바이와 수련의 연기적 상호작용은 주인발과 양자경에게 정말로 미묘하고 섬세한 연기적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폐관 수행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가까운 경계를 성취한 리무바이에게 사부의 복수와 수련과의 사랑은 리무바이를 세속에 묶어두는 인연입니다. 그렇지만 리무바이가 다시 세속으로 나온 것은 현실적 감정에 휘둘린 복수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 너머 초월의 가능성을 풀어가 보고자 함입니다. 수련의 마음 역시 목숨 내놓은 수행에서 거둬진 경지는 아니지만 생활을 통한 꾸준한 마음 가꿈에서 비롯한 어떤 격을 성취하고 있고요. 이런 두 사람이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리무바이가 수련에게 고백한 사랑은 세속적 사랑이면서 동시에 초월적 사랑입니다. 리무바이가 수련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죽어서 극락에 가기보다 당신 곁에 남아 구천을 떠도는 원기가 되겠다는, 그래도 당신의 사랑이 있어 외롭지 않을 거라는 유행가 가사 같은 사랑도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리무바이가 수행 중에 증득한 경험이 너무 눈부셔서 슬픈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소란한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리무바이는 혼자만의 해탈보다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을 택한 것이죠. 그렇게 리무바이는 수련의 손을 잡았고요. 교룡에게 무당파의 진정한 건법을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에 내포된 리무바이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련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세속적 사랑의 고백으로도 받아들이고 싶었을 것이겠고요. 이렇게 주윤발과 양자경은 세속과 초월이 미묘하게 어우러진 입맞춤과 죽음의 장면을 제대로 손에 쥐고 연기하죠. 영화는 소호와 마지막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눈 효룡이 무당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몸을 날리며 끝납니다. 자신의 소란함에서 비롯한 리무바이의 죽음으로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다른 차원의 용이 깨어난 교룡이 무당산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은 리무바이가 교룡의 스승으로서 자신에게 손색 없는 제자를 키워낸 보람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룡 역시 소호에게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깨달음의 경험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교룡의 죽음을 통해 소호 역시 내면에서 다른 차원의 호랑이가 깨어날 것이겠고요. 교룡과 소호의 마지막 대화였던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처세의 교본의 한 구절도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전통적으로 대중적인 무협 장르를 통해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스토리텔링을 성취해 보려는 뜻을 품은
이한 감독의 와우 장룡에서 연기자 주윤발은 함께 작업한 동료 연기자들과 함께 이한 감독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면서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미묘한 어우러짐으로써 리무바이의 역할을 모자라거나 부족함 없이 효과적으로 연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안 감독의 와우 장룡이 거둔 비평적 선곡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 내면의 소란스러움과 번다음의 여백에서 초월적인 고요함을 여운으로 처리한 한마디로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적 성과를 인정받은 것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나로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와우장룡을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마음의 속눈을 뜨시고 그리고 한 큐 아래에 예, 여백, 고요한 여운의 귀를 기울여 보심이 어떠실지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봅시다.